전체 분석을 보면 2023년 129회죠. 이번에 129회. 기계가 많은 건 여기 법규 문제가 좀 같이 들어갔어요. 법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를 이제 여기다 넣은 거예요. 법규 문제를. 그 다음에 연소가 한 2문제 나왔네요. 건축방재가 한 6문제 나오고, 가스 폭발이 2문제, 위험물 하나, 위험성 평가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건축방재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건축방재. 그러니까 건축은 대부분 다 법이에요. 법. 다 법인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시공 단계에서 소방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법이 일원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건축방재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건축방재만 잘 해놔도 합격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엄청나게 높아져요. 엄청나게. 건축방재만 잘 해놔도. 기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시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웬만한 차별화는 여기서 안 나와요. 왜? 니나 내나 다 비슷하게 쓰니까 답안을.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합격을 하려면 남들보다 좀 더 차별화된 답안을 써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 2군데에서 나와요. 연소랑 건축방재. 특히 건축방재가 저는 가장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방재가. 그래서 왜냐면 이 소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과 계열 분들이 많아요. 이과 계열. 그래서 수학적으로 뭔가 막 공식을 풀고 이런 건 좋아해. 근데 암기는 쥐약이야, 쥐약. 머리 터지려고 그러죠. 막 책 보기도 싫어. 법이라는 게. 법제처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보면, 아, 이건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이렇게 돼. 근데 여기만 내가 잘 정리해놓고, 내 기본기만 다져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되게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점수를. 근데 이걸 많이 간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 차별화를 시키기에 좋은 부분이에요. 위험성 평가도. 근데 이제 이거는 출제를 보면은 뭐 한두 문제 나오거나 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걸 잘 안 해. 예, 위험성 평가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근데 여기서 차별화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대책을 쓰기 위한 거예요, 대책. 내가 만약에 가스 폭발, 위험물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은 얘야. 답안의 결론은. 얘네들의 답안의 결론은 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랜트 석유화학 공장에 폭발, 화재 폭발 예방하는 거 다 뭐예요?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 근데 얘를 모르고 얘네들을 답안을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3개를 좀 같이 묶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얘네들 뿐만 아니라 요 건축물에도 이제 위험성 평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건축물에도. 폭발은 아니죠. 화재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죠? 지금 위험성 평가 어디서 해요? 건축물 위험성 평가.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 보험 수가 매기려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관리 주체에서. 그 단가 기준을 어떻게 매기냐고. 그게 보험회사에 다 자료가 있어요. 다 하고 있다고, 현재도. 그 다음에 기계는 워낙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시간 투자를 좀 하긴 해야겠죠. 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저는 예전에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게 31문제잖아요. 31문제. 31문제 중에 몇 문제예요? 22문제 풀죠. 22문제만 잘하면 자격증을 준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잖아요. 22문제만 잘 풀면은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야. 22문제만 잘 풀면 연봉이 1억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렵긴 하죠. 22문제. 기출문제 분석은 크게 거의 다 똑같아요. 매년 매 회차 보면 나오는 비중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한 절반 이상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예요. 얘 많이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랑 이 소방전기가 좀 비슷해요. 연소랑 소방전기.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근데 저는 얘가 어느 정도 됐다면 건축방제 비중을 더 늘리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1교시 한번 문제를 보시죠. 자, 피터 게이지 위량 계산식 유도하라 나왔죠. 이거는 워낙 이제 기본 문제가 됐어요. 기본 문제. 그 다음에 화재 성장 속도 알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이 대표적인 품목, 요거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기서 이제 3개를 빼야 되잖아. 10개를 풀어야 되잖아요. 얘를 이제 만약에 풀 수밖에 없다. 왜? 얘네들은 이제 아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몰라요, 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제일 빨리 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좀 덜 탈 만한 거. 점점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정량적으로 몰라도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빨리 타는 게 유류겠죠, 유류. 휘발유, 등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패스트. 조금 빨리 탈 만한 것들은 얇은 재료 같은 거. 얇은 합판. 그 다음에 좀 미디엄 같은 경우는 이런 책상들이에요, 책상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미디엄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설계할 때 미디엄 화재로 설계를 대부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슬로우. 가장 안 탈 만한 거. 뭐요? 방염된 것들. 난연 처리된 것들. 내장재. 커튼. 이런 것들 있죠. 방염 처리된 커튼. 블라인드 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내가 그 건축 쪽에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런 거는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접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정확히 못 쓰더라도. 그 다음에 화재 하중, 화재 가혹도.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예상 문제였죠. 예상 문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이완화됐다. 그 취지가 뭐냐. 이것도 예상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 타워. 이거는 이제 화재 때문에 이슈가 한번 많이 됐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매년 화재가 납니다. 매년.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를 좀 보실 때,
이제 화재 같은 건요, 유심히 봐야 돼요, 화재. 어디서 화재가 났느냐? 그거는 1순위야, 1순위. 문제 1순위. 화재가 어디서 났느냐? 그 다음에 공기의 최적. 저는 요 그림을 볼 때, 얘가 이제 오리피스냐? 네 가지 있죠? 토피오벤, 토리첼리, 피토, 오리피스, 벤추리. 그럼 얘를 오리피스를 볼 것이냐, 벤추리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푸는 방법이. 왜 여기가 라운드졌잖아요. 그래서 벤추리로 생각하고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답안에 오리피스로 하고 이제 답안을 풀었습니다. 액면 강화 속도, 연소 지속 시간. 우리 연소에서 이거 많이 했잖아요. 액면 강화 속도, 질량 감소 속도. 얘는 단위가 보면은 단위 면적당이죠. 단위 면적당. 얘는 뭐예요? 전표면. 탱크의 전표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삭제해줘야 되잖아요. 삭제. 삭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 풀 직경 나오잖아요. 면적 계산할 수 있죠.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나와. 그 다음에 시간. 왜? 여기에 시간 있죠? 시간을 내가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얘를 없애주면 돼, 킬로그램. 그럼 시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할 때요. 여기 속도가 나왔어요, 속도. 미터 퍼 세크가 아니에요, 얘는.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고. 킬로그램 퍼 세크예요, 속도는. 물질이 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 지워주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지워주면 되잖아요. 시간을 구하려면 요 킬로그램과 제곱미터를 지워주면 돼.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문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8번. RTI. 공동주택 거실에 설치 가능 여부. 이 공동주택 하여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소방용품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준비했던 문제예요.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 지금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때 안 나오고. 이것도 좀 이따 문제풀이 하면서 좀 볼게요.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이 다른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그 기준으로 다 테스트를 합니다. 자, 배연설비. 배연설비 방화댐퍼, 건피방해 방화댐퍼. 우리 교재 보면은, 저는 항상 이 뒤에도 나올 거예요. 방화댐퍼가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따라서 뭐 두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현에서 쓰는 방연댐퍼가 또 있죠. 그리고 또 피난 대피 공간. 소방과 건축에서의 의미가 또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헬리포트 대피 공간 있죠. 저 건물 옥상 중에 대피 공간.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아. 다 대피 공간이라고 쓰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뉘앙스 또는 어떤 의미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거 파악을 해놓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물어보잖아. 얘하고 얘랑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다 찾아보면. 똑같은 거를 왜 비교하라고 물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을 물어봤다면 이 법 내용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양병원의 이제 구조대. 요양병원의 구조대. 아, 이번에 그 피난기구도 좀 많이 나왔어요. 피난기구. 아, 제가 강의할 때, 정기반 강의할 때, 피난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 많이 나왔어.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막, 어우,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피난기구를 완전히 그냥 뭐, 아주 각 잡고 냈어요, 이번에. 피난기구를. 이것도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랭킨 휴곤이요. 이것도 이제 폭염, 폭계, 어떤 구분하는 곡선 기준이 되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보시죠. 그 다음에, 소방관 진입 창. 아파트 방화 유리 창. 다 창이죠, 창. 이거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봤어요, 지금. 그럼 출제자가 뭘 물어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이걸 냈지? 이 기준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입창, 이거 뭐 두께 5mm, 6mm 뭐 합쳐서 23mm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고. 방화유리창, 비찰 30분 이상 이거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물어봤을까? 물론 물어봤으니까 이 물어본 내용의 한 7, 80%는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출제 의도가 2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제 의도. 이게 차별화예요. 출제 의도.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거를 써도요 5점뿐이 안 줍니다. 5점. 소방관 진입창 유리 종류 열심히 썼어. 방화유리창 구조 내가 기준 외웠으니까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는 몇 점? 5점. 출제 의도 쓰면 몇 점? 7, 8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다 써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쓴다고. 근데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잖아, 합격. 합격을 하려면 어떤 답안을 써야 되느냐.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피토 게이지로, 일단 압력은 세 가지가 있죠. 정압, 동압, 전압. 그럼 피터 게이지로 측정하는 압력은 어떤 압력인가요? 정압, 동압, 전압 중에. 어떤 압력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동압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압은 아니에요. 동압을 변환한다 했죠, 변환. 뭘로 변환해요? 전압으로. 우린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체압이라고 합니다. 정체압. 정체압은 뭐예요? 흐르는 와중에, 동압은 이제 흐를 때 압력이잖아요. 흐르는 와중에 어딘가 정지돼 있어, 뭔가가. 유체가 막 흐르고 있어요. 배관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여기 딱 보면 얘는 뭐예요? 정지되어 있는 압력을 체크하는 거죠. 얘가 정체압이에요, 정체압. 흐를 때는 동압인데, 여기 딱 멈춰있는 압력이잖아요. 정체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피터 게이지가 똑같은 거죠.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유체는 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정체되어 있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 지점의 압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게이지는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압. 동압을 전압으로 환산시킨 거예요. 자,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Q는 AV. 이거 참 많이 나오죠. Q는 AV. Q는 AV 참 많이 나옵니다.
A는 이제 노즐의 단면적이고 4분의 파이 D해주고, 그다음에 유속은 V는 2G H라고 요거는 아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베르노이에 의해서 두 지점을 잡고 이제 물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피토 게이지를 놓고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정압이 존재한다면 물이 어떻게 방사될까요? 정압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배관에 있는 압력을요, 모두 동압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노즐을 통해서. 여기서 만약에 정압이 존재한다. 그럼 물이 이렇게 방사가 돼요. 이렇게. 정압이 존재하면. 근데 정압이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동압을 통해서 이 배관에서 존재하는 모든 압력,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요 지점과 이제 요 지점, 그래서 압력을 해서 요 V는 EGH가 나오고요. 요 H를 10PV라고 환산을 해야 돼요. H는 미터입니다. 일단 단위를 볼까요? 단위? 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죠. 그러면 얘는 제곱미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유속이니까 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얘가 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 돼. 그럼 PV는 단위가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PV의 단위. 그럼 여기 PV는 지금 GH가 들어갔잖아요. GH. 중력과 속도 곱하기 뭐예요? H. 나오죠. 그러니까 PV가 이렇게 돼야 돼요. PV 단위가. 그러면 H를 일단 환산을 해야 돼요. 뭘로? 이걸로. (1m는) 요걸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단위 환산 많이 했죠? 미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걸 곱해주면 되잖아요. 요거죠. 이게 1기압. 이게 1기압이잖아요. 1기압, 1기압. 그럼 얘는 10배 차이죠, 10배. 그러면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줄을 거. 이 H의 밑에는 1이 생략된 거예요. H의 밑에는 1이 생략된 거죠. 요거를 H의 자리에 넣는 거예요. 요거를 H의 자리에 넣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PV가 되겠죠. 10PV. 그러니까 H가 10PV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요. 대부분 그냥 외워요, 이거. H가 그냥 10PV다. 그러면 나중에 이 PV 단위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런 거 단위 환산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면 또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위 변환. 세제곱미터 퍼 세크를 리터 퍼 미닛으로. 이게 6만 배 차이예요.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터를 밀리미터로. 1000배 차이죠. 그냥 는 거예요, 그렇게. 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요거의 역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 계수를 넣어서 0.653 D의 제곱 루트 10P가 된다.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이게 양은 별거 없어요. 그죠? 예전에 유도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거 다 25점짜리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문제가 돼서 이게 기본 문제가 돼버렸어요. 웬만한 유도 문제들은 다 기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도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소방기술사 책 웬만한 교재에 나와 있는 유도 문제는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유도 문제는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게 많진 않아요. 한 20개 이상 이렇게 좀 되는데 한번 싹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화재 성장 속도 알파죠, 알파. 여기 보면은 Q는 알파 T의 자승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수식은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2차 함수. y dx 제곱. 이런 형태죠?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Q 다트가 들어있죠. 다트. 다트는 뭐라고 했죠? 시간.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 표현을 화염면의 성장 속도, 화염면의 성장 속도라고 했어요. 화염면. 그러니까 화재는 3차원 화재예요. 입체 화재. 근데 얘는 뭘로 표현했어요? 2차원으로. 어떻게? 화재가 면이 성장한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면이 성장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뭐 품목, 뭐 성장 단계, 요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대표적인 품목, 뭐 유류, 그죠? 합판 같은 거. 목재 가구류, 책상, 방염 처리된 것.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화재 하중과 화재 가혹도. 화재 하중은 이 실에 있는 그냥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 탈 것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요 반자 탈까요, 안 탈까요? 이 반자가 지금 석고보드죠,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탈까요, 안 탈까요? 석고보드 일단 재료가 뭐예요? 그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우리는 내장재로 써야 돼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는 뭐예요? 불연, 준불연, 난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석고보드는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석고보드. 준불연? 불연 아닌가, 불연? 단열재는? 지금 시중에 시공하고 있는 단열재. 준불연.
단열재는 다 준불연이에요. 난연 이제 못 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거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료가 이제는 난연을 잘 안 써요. 얘란 말이지. 난연이라고 된 거는 그냥 방염 제품이라 생각하세요. 문짝에 붙이는 필름, 요거 책상도, 요거 필름도 난연이네. 이런 필름재들이 방염제 보통의 난연 성능이 있는 거고,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불연, 준불연이에요. 근데 불연 재료의 그 성능 기준을 보면 30%의 질량 감소율을 인정하고 있어요. 30%의 질량 감소율. 질량이 감소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탄다는 의미예요. 탄다. 질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수평에서 타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불연제를 안 타야 돼. 근데 얘는 뭐라고요? 탄다고. 30%가 탄다고. 그걸 인정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화재 하중은 이런 목재, 합판, 뭐 책상 뿐만이 아니라 내장재, 단열재 이런 것까지 다 화재 하중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만 빼고 다 타. 뼈대만 빼고. 한번 여러분들 화재 심하게 난 현장 같은 거 보잖아요. 진짜 콘크리트뿐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화재 하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의 양을 이제 목재가 요 발열량을 내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4,500kcal의 발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환산한 거고. 화재 가혹도는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에 이제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 뒤에 이제 그림 나오니까 그 그림 같이 보시면 요거를 이제 화재 가혹도라고 해요. 화재 가혹도. 요 그래프가 뭐예요? 요 그래프? HRR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재가 났어요. 이 공간 안에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열이에요. 모든 열. 이 공간 안에서 타는 것들에 의해서 낼 수 있는 발열량. 이게 화재 하중이고요. 얘가 화재 가혹도입니다. 이 비금친 부분이.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화재 하중과 화재 가혹도를 설명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 화재 가혹도, 화재 하중. 그리고 우리가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죠? 로그 t가 0일 때, t가 0일 때, t가 1일 때, 2일 때 쭉 곡선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보다 얘가 아래에 있어. 타는 것들이, 발열량이. 그럼 얘는 적정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 곡선보다 이 안에 있는 탈 물건 중에 유류가 있어, 만약에 유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울트라 패스트로 화재 성장하죠? 이 곡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내화 성능으로는 방어를 못해요. 그럼 더 센 이런 내화 곡선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실의 화재가. 그래서 이 화재 사이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 안에 빗금친 면적은 같을 수 있죠. 화재 하중은 얘 세 개가 다 같을 수 있어요.
화재 하중은. 근데 화재 가혹도는 다 다르죠. 높이가 일단 다르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화재 하중은 이 안에 있는 탈 물건들의, 이 물건들이 낼 수 있는 발열량인데, 화재 가혹도는 이 건물에 얼마나 데미지를 입히냐 이거죠. 내가 이제 어떤 사람, 권투 선수인데, 헤비급이야, 헤비급. 헤비급 선수가 한 대 치는 거하고, 미들급, 라이트급 선수가 한 대 치는 거랑 뭐가 더 세요? 헤비급이 훨씬 세잖아요. 질량이 일단, 이 사람의 체중이 뭐예요? 질량이니까. 질량이 큰 게 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한 방 그냥 빵 치면 이 건물의 데미지가 엄청난 거예요. 요 그래프의 의미는 이제 그렇고요.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으로 나타내는데, 최고 온도는 열 방출 속도와 열 방산 속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열이 나오고 얘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이 이 건물의 열량,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죠. 건물에 미치는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전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구체적으로 재료의 기화열, 뭐 연소열, 비표연적, 공기 공급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죠. 다음 열 방산 속도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열 용량이에요. 열 용량은 뭐예요? 그릇. 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 여기다 보면 시간 나왔죠, 시간. 시간을 빼려면, 여기서 연소 속도는 여러분들 이 용어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연소 속도가 나오고, 이제 질량 감소 속도, 액면,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감소를 해. 근데 속도래.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이거 빠르긴데, 근데 질량이 감소하는 속도란 말이에요. 액면이 강화하는 속도. 이거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빼려니까 킬로그램 지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요거 뭐냐. 차이점은 이거라는 거죠. 얘가 화재 하중이고, 요게 이제 화재 가혹도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성능 기준은 고시 형태고요. 기술 기준은 공고 형태입니다. 공고. 고시와 공고. 우리 코드라고 해요. 코드. NFPA 코드. NFPA 코드는 뭐예요? 공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야, 이거 새로 들어왔으니까 바꿔. 이게 아니라 고시를 기준으로 이 성능을 만족하는 걸 코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설명했는데 여기 소방산업은 이제 국제기준,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좀 많이 못 미쳐요. 소방이 아직도 좀 선진국으로 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이 바뀌는 이유가 선진국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 따라서 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매년 바뀌어, 법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막 교재를 계속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바꿔야 되는데 고시 형태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행정,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 의견 수렴하고 되게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뭐 1년까지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뒤에 이 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누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 개정의 용이성. 여러분들 이 답안을 보실 때, 요 가로 1번, 가로 2번, 여기 있는 게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니까 좀, 채점관들의 채점 기준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먼저 봅니다. 답안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800명이 넘죠? 응시 인원은 아마 900명 넘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서 시험 풀고 답안을 제출한 사람이 한 7, 800명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채점위원이야. 이 7, 800명의 답안을 내가 하루 동안 봐야 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간 많이 안 줘요. 하루 동안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 동안 어떻게 봐?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이제 좀 나눠졌는데 어쨌든 그 많은 양의 답안을 내가 봐야 되는데 이걸 볼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럼 뭘 봐요? 중요한 단어만 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단어. 근데 중요한 단어를 내가 이걸 여기다 안 쓰고 얘를 여기다 막 쑤셔놨어. 그러면 채점관이 이거 얘 썼나 안 썼나 이거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단어를 찾을까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키워드는 무조건 눈에 잘 띄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 쓸 때 제가 만약에 여기다 키워드를 못 뺐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밑줄이라도 이렇게 그어라 라고 했어요. 답안 쓸 때. 이게 키워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채점관한테. 상관없습니다. 답안의 형식은 없어요. 답안의 형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 답안의 형식에 틀린 거고 여러분들 답안에 또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써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예시만 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저는 앞으로 이렇게 좀 뽑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앞으로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답안을 보실 때, 이 사람이 키워드를 뭘로 뽑았냐. 이거는 내가 답안 쓰면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키워드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면서, 여기서 그냥 요거 중요하네? 그럼 이 법 개정 용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제품, 신기술을 또 도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 거 뽑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답안 쓰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소방 산업 기술 현장 같은 데 가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준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기준이 그걸 못 따라가. 그럼 설치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 소방 제품을 만들어서 성장하기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많이 하죠. 건설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 신제품, 신기술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품 검증제도. 이것도 이제 이번 회차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소방용품 성능 인증, 형식 승인, 이런 기술 기준을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용품 검증 제도가 대부분 다 일본 거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하면
우리나라의 수복용품이 미달돼. 성능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제 기준에 맞춰서 좀 바꾸자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출제되는 이유가 아니 왜 이런 기술 기준은 왜 내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어떤 흐름,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답안을 써야 될 필요가 있죠.